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문화이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연구소 창이라는 데서 그 청소년들과 인권,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사회가 바뀌고 있는 민주화 이후에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엄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00년 이후에, 벌써 1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죠? 2000년에서. 2000년 이후의 시대에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특히 초점을 제가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성장이라는 게 다시 가능한가. 이제 이런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냐면은 저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을 도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적인 어떤 성장이라든가 성숙, 이런 걸 도모하는 게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교련 없죠. 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군사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이제 막 뺑뺑이도 돌고 목봉 알죠? 목봉 들고 목봉 체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은 굉장히 이렇게 두들 패가지고 이제 훈육시키는 거였어요. 훈육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예. 그렇죠. 강제적이고, 그리고 막 규율 같은 것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게 그때의 교육의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교육의 목적은 사람의 성장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혹시 어쩌면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지고, 더 유치해지고, 더 철딱선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올해 나이가 40살인데, 네.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일본 만화 영화가 아마 미래소년 코난이에요. 그리고 지금 20대들, 아니면 10대 후반들, 이 친구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봤던 만화 중에 하나가 원피스라는 만화일 건데, 제가 이 미래소년 코난이랑 원피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코난 봤어요? 미래소년 코난은? 네. 재밌는 건 요새 10대들한테 미래소년 코난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명탐정 코난을 얘기를 하지.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나 30대들한테, 미래소년 코난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본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많아요. 30대들한테는. 왜냐면은 30대들은 아마 저 만화 때문에 학교 수업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보충 수업이라든가 자율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만화 영화였는데, 간단하게 지금 청소년들이 잘 모를 거니까 명탐정 코난이 아니라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를 설명해주면, 저 만화는 한 소년이 지구가 이제 핵전쟁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다 폭삭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다가 탈출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탈출 비행선이 다시 지구로 추락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한 소년이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고 있다가, 다른 인더스트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문명이, 살아남은 문명이 있고, 거기는 일종의 독재국가 같은데요. 거기서 도망치려고 했던 한 소녀를 만나서 이제 그 소녀를 구출하는 과정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연애 얘기가 아니라, 그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아로 가면서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 뭐 노예처럼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러니까 핵 문명이라든가 이런 지구나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문명이 아니라 그 자연 친화적이고 요새 뭐 생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태양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제 그런 에너지로 이제 사회를 바꾸어내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자원에 대한 얘기도 이전에 이제 자연을 착취하는 자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이런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독재 체제에서 사람들이 좀 평등하고 서로 공동체적인 이런 체제로 가는 뭐 이런 내용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그 만화 영화였어요. 저걸 보면서 이제 30, 40대든 꿈과 희망을 키우고 나도 커서 코난처럼 돼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생태나 환경 문제 이런 거에 관심 가지게 된 건 정말 저 만화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게 제가 말한 건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코난이라는 거는 한 소년의 성장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자기 혼자 지구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구출하게 되고, 그 사람을 구출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고, 그 사회의 문제를 고치고, 새로 평화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어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간다 하는 점에서 이거는 한 소년의 성장기이자 한 사회의 이 성장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반해가지고 그 원피스라는 만화를 한번 생각해요. 원피스 아시죠? 네. 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원피스가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이 원피스는 작가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이건 안 끝난다고. 안 끝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 끝나냐면 자기 죽을 때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가가 자기는 이거 못 끝낸다. 그리고 자기 죽을 때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코난과 이 원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코난은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섬이라고 하는 데서 코난이 이제 자기 자기가 처음 만난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그 여자친구 이름이 나나인데 그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 그 인더스트리아라고 하는 곳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다시 홀로 남은 섬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뭐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게 있더라도 이 잘못된 게 고쳐지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미래소년 코난을 보면서 살던 시대에는. 근데 그리고 끝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끝이 없으면 왜 사냐. 만약에 사람 사는 게 그냥 똑같은 일이 계속 무한 반복되기만 한다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근데 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의미가 실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뭐겠어요? 그 사랑이 실현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원피스는 어때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끝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 뭐만 있느냐 하면 끊임없는 그 새로운 싸움과 새로운 적의 출현과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동지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유형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이 좌충우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피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소년 코난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장엄하게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엄한 서사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원피스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드벤처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롤플레잉 게임처럼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진행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냐면은 미래소년 코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년이 성장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성년이 되죠? 성년에서 특히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뭐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알겠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나리오긴 하지만 소년이 집을 떠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하여 가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영웅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오디세이 이야기라든가, 뭐 서양의 대부분의 어떤 뭐 신화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대부분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집을 떠나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애거든요. 근데 원피스도 집을 떠나긴 떠나요. 근데 얘는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얘한테 다만 중요한 거는 집을 떠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 새로운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근데 그러면 새로운 다른 또 친구들이 만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어드벤처, 모험의 연속일 뿐이다. 그 모험에는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모험의 연속이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그게? 코난같이 내가 나가서 모험을 즐기더라도 그 모험의 궁극적인 끝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화평하고 그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가정이든 마을이든 사회든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 덕목은 무엇이고, 원피스처럼 단지 존재하는 거는 끊임없는 모험이다. 이랬었을 때는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원피스 같이 사람 사는 게 모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삶의 태도는 지금 말한 것처럼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주어지는 새로운 모험들, 이 모험들을 늘 즐겨야 되고, 이 도전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즐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기쁘고, 하지만 헤어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원피스도 보면 왜 친구들을 만났다가 헤어질 때 보면은 뭐 굉장히 슬퍼하거나 그러진 또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슬퍼하면서 그래 잘 가라, 하지만 나는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코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뭐 친구들을 새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지만, 코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잘 거느리고 잘 다스리고 더불어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난에서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내가 맞부딪히는 모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뭐가 중요하면 이 모험을 하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험이 끊임없이 반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늘 모험을 즐겨야 된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모험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모험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서 공동체, 뭐 동아리면 동아리, 마을이면 마을, 사회면 사회,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사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나와 더불어 모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코난 같은 데서는 마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정착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젠가는 모험을 끝내고 한 군데 정착을 해가지고, 그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원피스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원피스 같은 데서는 정착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착은 불가능한 거예요.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데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과거의 사람하고는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 코난과 같은 경우가 과거의 미래소년 코난뿐, 은하철도 999는 알아요? 네, 들어는 봤죠, 그죠? 은하철도 999나 막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상실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난은 처음에 이제 나나와 그렇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를 이제
묻으면서 코난이 할아버지 나나를 구출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떠난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제 은하철도 999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죽거든요. 엄마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이제 그 안드로메다로 가게 되는데, 안드로메다에 가면 개념만 많잖아? 우리가 개념은 다 안드로메다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 안드로메다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상실이에요. 할아버지를 잊고, 엄마를 잃고.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 연애 해봤어요? 연애 안 해봤어요? 연애를 하면, 다음에 연애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연애를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한 번에 딱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왜냐면 이 시련을 한번 겪고 나면 내가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나보고 난 너가 이러이러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랑 헤어져. 이러면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낯선 존재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까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돌변했으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는 것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 있잖아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상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성장을 하게 되고 한 번 상실한 것은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그 상실에 대한 아픔, 그거를 간직하면서 그 아픔을 내가 좀 더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좀 더 넓은 어떤 걸 만나게 되면서 치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피스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는 원피스보다는 더 좋은 게 그 드래곤볼일 건데 드래곤볼이나 이런 데도 사람은 죽죠, 죽기는. 근데 상실되지 않잖아요. 상실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끝인데 계속 살아나고 저승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무한반복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실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애완동물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되게 많이 키웠어요. 개, 고양이, 병아리는 기본이고 나는 매도 키워봤고,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 있잖아요. 매도 키워봤고 가시고기, 도룡, 제 집이 시골인데 가시고기, 도룡용, 뱀장어 진짜 오만 걸 다 키워봤는데 그걸 키울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죽으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키우던 이 애완동물이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실수를 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개를 이제 추운데 목욕을 시키면 안 되는데 갓 태어나가지고는 억지로 목욕을 시켰다가 얘가 약해져가지고 죽어버린다든가 이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죠. 이게 살아있는 생명인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다뤄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혼이 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못 얻게 된다거나 이러면서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관념이 생기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끝나면 끝이구나. 이건 다시 부활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키우는 동물 중에 햄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조카가 햄스터를 키우는 걸 보면서 다시는 누나 보고 이거 사주지 말라고, 이걸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대체 가능하다는 것만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햄스터는 장난감인 거예요. 애완동물이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장난감처럼 돼가지고 죽으면 값도 싸거든요. 무료로 얻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햄스터는 그나마 그래도 생명인데 햄스터보다 더 심한 경우가 뭐냐면 컴퓨터 게임인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 게임은 많이 하죠. 죽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국지 11 이런 것도 해봤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서던 어택 해봤죠? 그건 다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삼국지 11 같은 경우에도 전략 시뮬레이션이면 과거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 쭉 진행이 되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끝나면 옛날 컴퓨터 게임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죠?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면 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게,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아주 이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딱 저장을 해 놓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걸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그럼, 이건 아니구나. 그럼 이제 여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딱 그때까지만 시간을 정지해 놓고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제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한 번 선택해서 결정된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얘기가 굉장히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코난을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뭐 기승전결 뭐 이런 것처럼 연쇄적인 그 사건의 연속이 쭉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미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해요. 이제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대신에 원피스처럼 모든 일은 무한 반복된다. 새로운 모험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다. 그리고 에피소드 1과 처음에 이야기 내가 막 해적이랑 싸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겉에서 보면은 되게 막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원피스도.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한 이야기랑 다음 이야기랑 다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되나요? 예, 별로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가 전혀 연결 안 되고 따로 떨어져서 진행되는 것을 에피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내러티브라고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에피소드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코난이나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러티브라고 생각하느냐, 나한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고 살아가는데 그 목적을 내가 기획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기획하면은 내 기획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랑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기획하면서 그 기획 속에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걸 성취하고 난 다음엔 다시 그 위에 또 뭔가를 준비하고, 그죠? 이렇게 가는 거를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 목적이 있냐, 그리고 무슨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냐, 순간순간 내가 부딪히는 그 사건들만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접히고 나면 새로운 사건이 나한테 열릴 거고, 새로운 사건이 끝나고 그거에 또 정리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각양각종의 다양한 이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걸 에피소드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어떤 어떤 것 같아요? 자기는 삶을 얻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에피소드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에피소드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에피소드형 인간은 캐릭터예요. 왜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임 같은 거 하면 캐릭터 키우기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아바타예요, 아바타. 내가 나의 아바타라 가지고 내가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바타든 뭐든 캐릭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캐릭터가 성장해 나갈 때. 예, 능력치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템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성장과 아이템의 차이예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러티브다. 연속적인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끊임없이 기획하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추구한다고 본다면, 그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한대로 반복되는 새로운 사건들의 연속이다 되었을 때는 이 사건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학생들의 대부분, 지금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거나 아니면 어드벤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이것도 일종의 아이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토론 논술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상 받는 거. 이것도 아이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 받은 어머니나 저기 주변 사람이 네가 이번에 상 받으면 내가 새로운 뭔가를 사주겠다. 그것도 아이템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에피소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피소드 하나가 접힌다. 에피소드 하나가 끝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에피소드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얻으면 그 스테이지는 끝난 거야.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쭉쭉 성장해가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로 가고 3으로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라고 고등학교라고 어른이 되고 이랬었을 때 성장하게 되는 거는 내 내면이라든가 내 윤리라든가 나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가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집에 쌓여나가는 엄청난 규모의 아이템들이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 게임도 그런 식이잖아요. 내 이 창고에 아이템이 많을수록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내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인생관을 발견했다거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아이템과 성장하는 코난의 차이가 되는 조직.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이 중요하게 된 시대에는 사실 남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난을 얘기하면서 코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난 남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마을의 형태든 가족이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남이거든요. 남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의 편이 되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내 친구라는 걸 느끼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 아이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친구는 뭐냐면은 그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의 필요한 전략적인 동맹관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얻고 나면 이제 너도 얻었고 나도 얻었으니 이제 빠이빠이 하고 너는 네가 할 길 가고 나는 내가 할 길 가고. 왜냐하면 얘가 생각하는 다음 모험이랑 내가 생각하는 다음 모험이 같으면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이 다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타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타인은 전략적 동맹관계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만 되는 거예요.